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 JYP 주식이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다시 메타버스 및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주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JYP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조업이 기반이 되겠지만 미래로 가면 갈수록 메타버스와 4차 산업 시대는 결국 올 것입니다. 참고로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이라고 하면 전 재산을 메타버스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에 박아야겠지만 4차 산업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에는 이렇게 분위기와 흐름을 예측해서 조금씩 주식을 매수해 두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골드 터틀님이 이름 자체가 저랑 같은 황금 거북이네요. 종목 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로봇 관련주이자 미래 성장성이 높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지급하는 회사인 아진 엑스텍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답글에 왕둥글님이 저에게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NC소프트 주식 영상을 보고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저의 분석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내셨다니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진 엑스텍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대형 주식에 집중하게 되지요. 하지만 주식 투자금이 조금 낮은 주린이시거나 기업에 대해 다양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러한 소형 주식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형 주식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개잡주도 있고요. 숨겨진 진주 같은 보석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찾아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투자 결과를 낼 수 있는 차이입니다. 아무튼 시가총액이 879억으로 작은 소형 주식입니다. 그래도 배당도 지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식이라는 뉴스도 보입니다. 첫 인상은 굉장히 좋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상승하는 회사라면 좋은 회사겠지만 일단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도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2020년 200억대 수준인데 2021년 반기만 해도 벌써 매출액이 200억을 기록합니다. 반기 매출액이 상승했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21년에는 좋은 사업 보고서를 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매우 아름답고 착한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100% 미만 부채 비율이 아니라 20% 아래입니다. 참 예쁜 부채 비율이에요. 당좌 비율과 유보율도 높아서 현금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PBR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배 수준을 왔다 갔다 했는데 2021년 들어와서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높아진 PBR 때문에 전통적인 투자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네요. 바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고점에 매수해서 물려있으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볼까요? 초보자는 주식 토론방을 갑니다. 거기서 자기와 같이 물려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지요. 초보보다 나은 중수 주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배당금을 봅니다. 물려있을 때 배당금이 나와야 12월 말까지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도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배당금을 5년 연속 지급하고 있어서 초보 배당 지급 회사이지만 그래도 5년 평균 2.1%로 높은 편입니다. 배당 성향은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이 감소해서 배당 성향이 높아졌지만 아까 재무제표에서 확인했듯이 2021년 반기 매출의 상승 영향으로 배당금이 늘어나거나 다시 2018년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 4가지 중 3가지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배당도 지급하고 있고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코스닥 상장 회사나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은 주로 대표이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요 주주가 38%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유통 주식이 62%이죠. 기업 개요를 보면 자동화 장비의 제역이 국산화 전문 기업입니다. 국산화 전문 기업이라는 단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미래 성장성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기업 개요입니다.
아진 에스텍은 매출을 어디에 하고 있을까요? 미래 성장성이 높으니 해외에 매출을 하고 있겠다고 생각해서 수출칸을 보았지만 조금 아쉽게도 2020년 연간 2억, 2021년 반기 3억 수준을 기록합니다. 내수 매출액에 비하면 턱 없이 적은 수준이죠. 수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 2020년의 매출액 규모가 2021년 반기 매출액 규모와 같습니다. 2021년에 매출액이 상승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확인하면 모션 제어 시장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모션 제어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라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다가 외국 시장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 경쟁에서는 밀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까지 밀리는 중은 아닙니다. 기술력으로 본다면 미국 기술력이 제일 좋겠고 아진 에스텍은 국내 회사들보다는 좋은 거겠지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으로 보면 미국 회사에서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나쁘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세요. 아진 에스텍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죠. 2021년에는 거래량까지 증가합니다. 소형 주식도 이제 관심을 받는 걸까요? 2021년 8월에 메타버스 관련 뉴스와 함께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 차트상으로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위에 있지요. 황금 거북이가 아진 에스텍 주식을 매수한다면 얼마에 매수를 할까요?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에 있고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 맞으니 바로 사지 않을까 싶겠지만 저라면 1차 지지선 8,500원, 2차 지지선 7,5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세력이 작업을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지요. 생각해보면 7월 전에 7,000원부터 8,000원대 사이에 세력이 매집을 하고 8월에 금강일보만 올렸지만 다른 뉴스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연일 강세다, 아진 에스텍 특징주로 뉴스가 올라갑니다. 7, 8천원대에 매수를 해서 최고가는 아니라도 만원대에만 매도를 하면 한두 달 사이에 큰 금액을 벌었을 것입니다. 아직 급상승했던 물량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소화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지선을 지금보다 조금 낮게 그렸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시죠. 5년 연속 단기 순이익과 20% 미만의 낮은 부채 비율, 거기다가 높은 당자 비율과 유보율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회사입니다. 특수 분야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높은 편이지요. 또한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5년 연속해서 지급하고 있고 평균 2%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미래 성장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상이 길어질까봐 연구 개발 활동 부분은 올리지 않았는데 3년 연속 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의 9%를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까지 갖춘 회사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PBR이 상승했다는 점과 시가총액이 낮아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해안이 있다면 미리 매수를 잡고 슈팅 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소형 주식은 변동성 부분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잃지 않는 투자가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물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테마에 묶여서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낮은 시가총액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장기 보유 계좌에 넣어놓고 싶은 회사입니다. 급등했던 물량이 다 빠지고 나서 소액 투자를 시작으로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이 의견은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투자 생각이지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마트와 스타벅스 관련한 내용을 찾다가 생각나서 추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카페에 가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틈틈이 밖에서 작업하고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 창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 매장에 직접 연락도 해보고 확인도 하고 있는데 역시 종목 분석하듯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여러 커피 회사들이 광고가 아닌 것처럼 뉴스를 내보냅니다. 하얀
빨간색으로 뉴스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성비 메가커피 스타벅스 매장수 추월 눈앞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밤에는 텅텅. 이건 전염병의 영향이겠지요. 메가커피 가성비 앞세워 매장수 1위 눈앞. 실제로 메가커피는 매장수가 2021년 들어와서 1,5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즈 리테일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커피 브랜드를 보면 스타벅스가 2조를 판매하고 메가커피는 2,700억 수준입니다. 매장 수가 1,500개니까 한 매장에 평균 2억이 안 팔릴 것이고, 이것도 좋은 매장은 3억, 나쁜 매장은 1억 수준이겠지요. 하루에 30만원이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메가커피도 한번 알아봤었는데 역시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높은 것 같아요. 나중에 황금거북이가 카페를 창업한다면 개인 브랜드를 만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름이 황금커피 거북이가 아닐까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황금거북이 유튜브 채널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신다면 오늘보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거북입니다.